하이, 하윤수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난 5년간 학교를 떠난 교사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3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5년 동안 3만 3,700여 명이 퇴직을 했죠. 그리고 매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 같은데 그 원인이 뭔가요? 낮은 임금이나 특히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악성 민원, 대체 왜 그런 겁니까? 혹시 서희초 사건 기억하십니까? 악성 민원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럼 왜 교육계에서 이런 악성 민원들이 끊이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볼게요. 혹시 IMF 시절 기억하세요? 그 어릴 때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IMF는 왜요? 당시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잖아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한입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신공영이 오늘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국가지수 500선마저 무너졌으니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고객 감동 경영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IMF를 극복하는 새로운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고객 감동 경영이었어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경영으로 감정적인 유대감을 낳고 고객으로부터 충성도를 이끌어내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거죠. 예를 들면 혹시 90년대 말 SK라는 기업의 슬로건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오케이! SK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거 광고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참 냉정하세요. 한번 마음에 안 드시면 끝이니까요. SK는 당신이 됐다 하실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쵸?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SK나 삼성 등 모든 기업들이 고객 감동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이제 그때부터 펼쳐 나갑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요구를 할지라도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기업들이 앞다퉈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혹시 갑질? 한마디로 블랙 컨슈머에 의한 갑질이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상담원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거나 악성 클레임을 제기하며 때를 쓴다거나 괴롭히고 불공정한 요구를 하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떼쓰고 괴롭히면 해결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악성 소비자들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블랙 컨슈머에 의해 엄청난 시달림을 호소하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진상들이네요. 아니지. 우리말로는 악성 소비자. 그렇잖아요. 어쨌든 2010년도를 넘어서 기업들도 블랙 컨슈머에 대해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따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거나 심각할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들의 악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블랙 컨슈머들이 자유롭게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이 아직 한 곳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혹시 공무원? 네, 특히 교육계 말이죠. 불합리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장치도 없었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민원 제기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다 보니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난 것이죠. 수업 시간에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서 교사에게 멱살을 잡고 따진다거나 단순히 자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한다거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이죠. 교육활동이 교사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 처리가 주 업무가 되면서 요즘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배우기보다는 법학을 더 공부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장치가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교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못 견디고 퇴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거죠.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아동학대 등의 부담으로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학생 생활부장뿐만 아니라 각종 보직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갑작스런 담임 교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교육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교육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학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작용으로 조화를 이뤘을 때, 즉 교육 공동체가 그야말로 형성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을 때 교육이란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째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학생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해줘야 하죠. 두 번째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학부모들에게 민원 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적절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해요. 그런 점에서 부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가고 있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어깨가 무거워질 듯합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교육 생태계 구축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하윤수가 되겠습니다. 하이 윤수!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시다